넷플릭스의 게임 다큐의 마스터피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하이스코어인데요. 넷플릭스의 업로드 예고를 보면서 이 다큐는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 늦긴 했지만 시리즈를 모두 시청하고 나서 든 생각은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꼭 보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다큐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다큐 재밌어!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인터뷰와 내레이션으로 구성되는 다큐의 특성상 막 재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재밌게 봤어도 섣불리 재밌다고 얘기했다가 지루하던데? 이런 핀잔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큐 하이스코어는 재밌습니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겜돌이 겜순이시라면 분명히 재밌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인트로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픽셀 스타일의 도트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도트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인트로에만 쓰인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상황 설명을 하면서도 들어갑니다. 인터뷰만 병렬로 연결되는 구성보다 훨씬 전달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자체도 재밌게 뽑혔습니다. 같은 내용의 인터뷰라도 좀 더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연결된다고 느껴진다면 분명 웰메이드 다큐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얘기하진 않으려고 합니다만 몇 가지만 풀어보면 닌텐도의 유명 게임인 별의 커비 시리즈의 커비 캐릭터는 닌텐도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존 커비를 모델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2년 유니버셜 시티 스튜디오로부터 게임 동키콩이 자사영화 킹콩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사건의 변호를 이 변호사 존 커비가 맡았습니다. 존 커비 변호사는 이 재판을 닌텐도의 승리로 이끌었고 닌텐도는 이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존 커비 변호사를 닌텐도 게임 캐릭터 모델로 썼다는 얘기는 재밌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본인은 자신에게 미리 허가받지 않고 계약 없이 만든 게임이니 유머를 모르는 변호사로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농담을 던집니다. 세가 얘기를 하면서는 세가의 그 고슴도치 캐릭터 소닉이 처음엔 토끼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다를 거쳐서 이후에 고슴도치로 결정된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닌텐도의 마리오를 위협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대전 액션 게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트리트 파이터 2의 게임 디자이너가 게임 캐릭터와 배경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갔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습니다. 캐릭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고민을 거쳐 완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1인칭 3D 게임의 시대를 연 둠의 경우에는 개발사가 유저들의 게임 커스터마이징을 오픈했었는데요. 이 방침에는 마케팅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 이미 제시됐던 고급 마케팅 전략의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이런 게임 개발 과정의 후일담을 듣는 것도 재밌지만 다큐 하이스코어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담아냅니다. 그 게임에 빠져서 호기심에 나가본 게임 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하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전 액션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였다가 일반 직장인이 되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우연한 기회로 프로 e스포츠 팀의 감독이 되어서 전직하는 이야기 등 실제 게임의 사용자인 게이머들의 이야기를 개발 이야기 못지않게 풍부하게 담아낸 건 이전의 게임 다큐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큐 하이스코어를 보다 보면 게임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며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운 이야기를 넷플릭스 같은 매체로 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하니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큐리였었습니다.